안녕하세요. 강현백조 김소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미지의 여행이죠. 그런데 그 여행을 행복한 여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강현백도 씨를 함께 하시면서 인생이라는 여행의 준비물을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강현백도 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기기술자에서 동양화가로 변신한 석창우. 평범한 가장이자 전기기술자였던 그에게 감전사고라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칼이 굉장히 무거움을 느꼈거든요. 덜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지더라고요. 양 다리는 멀쩡하고 양팔만 없어진 거에 대해서. 12번의 재수술과 사라진 두 팔. 막막하기만 했던 어느 날. 아들이 4살 때인데 그때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그리게 됐죠. 손 있는 사람보다 잘 그리는 것 같다고 한번 배워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된 그림과의 인연. 그는 몸살과 통증을 약으로 사귀며 그림에 몰두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즐거운 일거리가 생겼다는 게 재미있는 걸로 사니까 그때보다 더 이제 행복감을 느꼈죠. 화가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석창우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기 이전에 정말 대단하시다는 감탄사부터 나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그림 그리는 그 과정을 쭉 보셨는데 사실 그 완성된 작품을 보는 거하고 그리는 과정을 전부 옆에서 지켜봐서 작품이 완성되는 거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네요. 느낌이요. 네. 자전거 경주 그림이죠. 네. 자전거 경주요. 이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전거 경주는 이제 우리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네.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멈춰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네. 줄기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네. 열심히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전거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 경주. 그리고 밑에다가 강현 백도씨 무대에 서다 하고 석창우 이렇게 또 전함까지 다 이렇게 찍었어요. 네. 네. 저기다 발. 네. 네. 이유는요? 발은. 이 큰 작업을 하게 되면 큰 낙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양손이 없으니까 네. 찍지를 못하니까 네. 차라리 발로 차고 또 양쪽
발가락이 없어졌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낙관을 대용합니다. 네. 근데 자전거 경주 그림에 더 멋진 것 같아요. 이 낙관까지도. 네. 오늘 그러면 이 작품 못지않게 해주실 얘기도 굉장히 뭔가 강할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평범한 이제 전기 기술자였다가 사고가 나서 그림을 배우는 과정에서 운명과 싸워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하실 강연 주제가 운명아 가라! 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강한 주제인데요. 자, 귀를 기울여서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저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양팔이 없습니다. 양팔이 없으면 무엇을 하지 못할까요? 양팔이 없으면 달리기를 하지 못합니다. 양손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혼자 물도 한 잔 못 마시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이런 인생을 사람들은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합니다만, 하지만 저는 비극적이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제가 이런 운명과 맞서 어떻게 오늘의 행복을 찾았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의 전기관리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29살이던 1984년 10월 29일 전기 안전 점검을 하다가 22,900V의 전압에 감전되었습니다. 원래 스위치 하나를 차단하게 되면 세 선이 동시에 차단이 되는데 그중 한 선이 고장이 나서 거기에 제가 감전이 돼서 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식이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었는데 그때는 이미 양팔이 절단돼 있었고 머리도 출혈이 있어 뇌출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온몸이 엄청 아팠습니다. 집사람이 옆에 보이기에 제가 얼마나 다쳤냐고 물어봤더니 양팔만 다쳤다고 하더군요. 날벼락 같은 사고였는데 놀라지 않고 덤덤하고 편안하게 해줘서 저도 동화돼서 별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묻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밖에 안 다쳤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감전될 수가 있고 특히 22,900V에 감전됐다 그러면 양팔 절단은 물론 이제 양다리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데 저는 양팔만 다쳤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랫사람들이 다쳤으면 두고두고 제 가슴에 상처가 되었을 건데 내가 다친 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다쳤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병원에서 1년 반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12번 한 끝에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퇴원 후 집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살 된 아들이 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아내에게 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아내는 내가 양팔이 없어진 것을 잊어버리고 아들에게 너희 아빠한테 가서 그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1달 반 만에 제가 다쳐가지고 아들의 누나한테는 해준 게 그런 대로 있었는데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달라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든지 그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들이 가져온 노트하고 그림책을 보고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참새, 독수리, 제비 등 여러 가지 동물을 그려줬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와 처형이 손 있는 사람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면서 그림 배우기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화실을 찾아갔습니다. 화실에 갔더니 양손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물감을 다루는데 힘들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양팔이 없는 사람은 가르쳐 본 적이 없다고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원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 학원에서는 양손이 있어도 그림을 그리기가 힘드는데 양팔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림을 배우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차라리
아주 쉬운 취미생활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처럼 칭찬받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계속 그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서예의 사군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군자는 여러 가지 물감이 필요 없이 오직 먹물만 사용하니까 이거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예 학원을 이제 수소문했는데 마침 처제가 예전에 자기가 다녔던 선생님을 아시는 분이 있다고 저에게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현재 원광대학교 교수이신 효봉 여태명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가서 그림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쭈삣쭈삣하면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생각에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서예가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갈고리에다 붓을 잡고 선 걷는 연습을 했는데 붓이 계속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붓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갈고리에서 끼워서 했더니 괜찮더군요. 먹물을 발로 갈았습니다. 발로 갈다 보니까 물집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물집이 생겼는데도 계속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피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서예를 하려면 먹물이 있어야 돼서 그것을 참고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발로 가는 게 일반 사람들 손으로 가는 것처럼 잘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힘든 게 작업대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는 너무 높아가지고 저한테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게 40cm 정도 필요해서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하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 왔는지 몸살이 났습니다. 몸살이 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워서 계속 했더니 코피가 나더군요. 그랬더니 아내가 병원에서 죽다 살아난 사람이 서예를 하다가 죽을 일이 있냐고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재미가 있어서 몸살이 계속 나고 코피가 나는데도 계속 했습니다. 몇 번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몸이 적응을 해서 안 아파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예를 할 적에 5년 정도의 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의 글씨를 쓰자 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손 있는 사람의 5배 정도의 노력을 하게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10시간 이상을 쓰자 해서 아침 먹고 나서 자기 전까지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연습하고 나서는 선생님 몰래 전라북도 서예대전에 공모를 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 후 우연히 누드 크로키라는 것을 접했는데 누드 모델의 포즈가 삼라만상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포즈를 붓으로 해서 일필 휘지로 해서 한번 표현해보자. 그렇게 한 것이 제가 오늘날 동양의 서예와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수묵 크로키라는 장르입니다. 이 작업을 2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35회의 개인전을 했고 220여 회의 그룹전을 했으며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개인전과 초대전을 했고 올 초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초대전을 하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양팔이 없는 것을 측은하게 바라보든지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저는 양팔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양팔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을 할 수가 없지만 저는 양팔이 없다 보니까 오직 하나 잘할 수 있는 거 그림에만 매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제 삶의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처럼 이렇게 큰 작업을 하거나 큰 시연을 하게 되면 온몸에 기가 다 소진돼서 며칠간 쉬어야 하지만 그래도 저만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즐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와 가족들의 덕분입니다. 아내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저에게 내가 경제적인 것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림에만 열중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시켜주고 양치를 해주고 밥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곤 합니다. 이런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이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품 판도로 최근에는 아내에게 차도 바꿔줬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처럼 감사함을 전해준 것 같아서. 30년 전에 제가 두 팔을 잃은 것은 저의 운명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비극적인 운명이 예비되어 있었겠지만 저는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고 화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행복한 화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저기서 강연을 쭉 들어보니까요. 진짜 운명의 순간은 사고가 났었을 때 그 순간이 아니고 아드님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순간이 아니었었나 싶거든요. 그때 사실 운명이 바뀌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네.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운명에 갇혀가지고 네. 아무것도 못하는데 네. 운명은 비켜날 수도 있고 제가 뿌리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 이제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연을 들으시고 마음에 이렇게 어떤 느낌이 오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 잡으셨죠?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성창우 씨의 운명아 가라. 과연 오늘 강연의 공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는 94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